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6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단기 반등이 120평 일목자리까지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일단 그 자리를 터치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눌리거든 꺾이든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추격을 한다, 뭐 이런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우연인지 어떤지 때마침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가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결국은 미 국채 금리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 드렸고, 제가 이 이야기는 벌써 2주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지금 상황에서 주식에 시달리기 싫으시면 저쪽으로 다 넘어가셔도 된다. 말 그대로 20% 이상 손실 보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세금 막 이런 거 고려하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다 만회하는 흐름. 단 3일 만에, 그쵸? 3-4일 만에 20% 이상 TMF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만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죠.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 말고도 대안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다만 내가 그것들을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좀 어려울 뿐이지, 결정했다 하면 말 그대로 지금 자리에서,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갖고 계신 분들의 단기 이제 급등권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을 소화하는 조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TMF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는 매도하고 다시 아래에서 잡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이 뭐 20% 올라갔다? 어떻게 보면 쪼끔 자만해서 이야기하면 우스운 이야기인 거죠. 목표가 일단은 최소한 50-60%를 먹고 들어가자고 들어간 건데 그거의 단기 움직임인 거고, 이러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자칫 경기가 꺾이는 확정된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또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점도표에서, 즉 기준이 되는 금리에서 굉장히 폭이 멀리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이클 타서 꺾여서 내려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에서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갭상승이 나오겠는데 3일 연속 갭상승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쪼끔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큰 틀 작은 틀 모두 박스권에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이런 상승들은 주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갭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시가를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보일 것이고, 이슈로는 이제 공매도 한시적 제한이라는 어떤 여당의 카드가 나왔죠. 정치적 색깔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느냐 마느냐보다는 명분은 일단은 쌓아 놨잖아요. 그쵸? 불법 행위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명분은 쌓아 놨기 때문에 뭐 어영부영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서 양쪽 모두 다 써야 될 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행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시행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들 드렸죠. 최근에 공매도들이 너무 대놓고 주가 조작급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저렇게 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드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어떤 회수나 환매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눌러 놓은 것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고,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제가 주말 차기사 때도 이야기 드렸죠. 그런 종목들이 느닷없이 들어오는 매수 수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정보들을 미리 입수한 쪽에서 먼저 환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3일 연속 갭 상승을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양봉을 만들어도 음봉을 만들어도 일단은 단기 또 조정권에 대한 염두는 해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갖고 있는 분들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아닙니다. 매수를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자리는 반드시 올 자리다. 바로 왔고, 글쎄 여기에서 이제 헤드앤숄더를 만들면 너무 예쁜 패턴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여기에서 그냥 횡보하다가 깨져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아직도 이제 막 5.7 간다 뭐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다시 올라오면 매도에 또다시 빅 찬스지, 이게 막 주구장창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이 12월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상승을 선택하기엔 좀 어려운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120평 이 자리로 올라오면서 일단은 목표치를 좀 채우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고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탄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 바로 급락이 떨어지기보다는 살짝 눌리더라도 이 구간에서 또 중심축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122평 중심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S&P 500도 4,300을 관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단숨에 이 자리까지 왔다. 모처럼 3대 지수가 모두 유사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3연속 갭을 메워야 될 게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메워야 될 게 코스피에는 요거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요 자리에 있으니까 반드시 메워야 되고, 만약에 오늘 갭 상승이 이루어지면 세 번째 갭 상승이기 때문에 뭐 장중에 단기 눌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밑꼬리를 단다라고 그러면 홀딩자 입장에서 전혀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 저점에서 사 가지고 수익이 좋은 분들은 한 30% 정도는 수익 담보를 하셔도 괜찮은 자리이다. 그렇지 않고 물려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실시간으로 오더나 뭐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분들이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어렵 그러니까 고민할 자리라기보다는 수익 봤으면 30% 내주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일단 2,400 라인을 잡을 수 있는지, 갭을 메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치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코스닥 움직임에 있어서도 갭으로 또 올라타겠죠. 더군다나 공매도에 대한 좀 민감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까지도 움직일, 제가 계속 816 짜리 이야기 드렸죠, 이전에도. 요 자리까지가 일단은 단기의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재밌는 거는 바로 저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오르고 막 환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럴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리는 거를 쟤네들이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공매도 아니어도 지금 파생, 선물, 옵션으로 얼마든지 우리 시장을 누르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의 흐름이 안정화돼서 다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그나마 11월에 좀 숨 쉴 틈을 주고 있죠.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화이팅 하시고,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